안녕하세요. 가드농입니다. 옥상 텃밭에 대파 수경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토경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자리병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고자리병을 예방하는데 그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파가 엄청 많이 컸어요. 엄청 많이 크고요. 지금 대파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은 한 2, 300개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보면 한 모종 안에 보통 보면 5개, 6개, 작게 들은 건 뭐 3개 들은 것도 있는데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파 하나하나 따지면 아마 한 2, 300개 될 거예요. 그래서 대파는 토경 재배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토경 재배할 때는 저는 이렇게 비료포대에 버리지 않고 이용을 합니다. 아주 참 좋아요. 보통 보면 비료포대에다 많이 심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심습니다. 일단은 칼집을 저는 O자 모양으로 칼집을 최대한 크게 내요. 왜냐하면 대파가 크게 자라잖아요. 칼집을 최대한 크게 냅니다. O자 모양으로 뚫은 다음에 심을 때는 흙을 일단은 맨 밑에 칼집 낸 만큼의 흙을 일단 채워요. 흙 보시면 부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 거름에 음식물 찌꺼기 섞인 거에, 그 다음에 저는 옥상에 닭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대분에 거름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파 엄청 잘 자랄 거예요. 밑에 칼집 낸 부분만큼의 흙을 채운 다음에 대파를 심어요. 대파를 심으실 때는 최대한 깊게 수직으로 심어줍니다. 저는 최대한 깊게 수직으로, 칼집도 최대한 크게, 그 다음에 심을 때도 최대한 깊이 심어요. 지금 대파 보시면 모종씩은 크지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모종을 사다가 바로 안 심어요. 왜냐면 대파는 하얀 부분이 많아야 맛이 있잖아요. 근데 모종을 보통 보시면 대파 이렇게 비료포대에다 많이 심으시잖아요. 많이 심게 되면 보통 흙을 채운 다음에 옆에서 구멍을 뚫어서 모종을 이렇게 하나씩 꼽잖아요. 아주 간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심게 되면은 뿌리 부분이 흙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있는 부분, 흰 부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파 모종을 사오면 한 20일이나 그 이상 대파를 따로 키워요. 따로 키운 다음에 요만큼 큰 다음에 대파 모종을 심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이 심을 수가 있어요. 대파는 보통 북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심게 되면 북을 못 주잖아요. 북 주는 이유가 흰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북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심게 되면 북을 못 주잖아요. 방법은 깊게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깊게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파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깊게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대파를 깊게 심습니다. 다 심은 거예요, 벌써. 이런 식으로 대파 심게 되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깊게 이런 식으로 대파 깊게 심는 방법. 그 다음에 수직으로 심고 칼집을 최대한 크게 낸다. 왜냐? 대파 자라게 되면요, 저 칼집도 모자라요. 다 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위에는 흙을 더 채울 겁니다. 흙을 더 채운 다음에 그냥 위에도 대파를 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대파를 심게 되면은 토경재배 대파 아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칼집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흙은 처음에 몇 번 빠지고 안 빠져요. 그런 다음에 이건요, 수경재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커피컵 크기만큼의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먼저. 왜냐면 커피컵이 밑으로 빠지지 않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별 모양으로 칼집을 여러 번 냅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칼집을 어느 정도 내냐면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쏙 잘 들어갈 만큼의 칼집을 내줍니다. 준비 끝. 그런 다음에 대파를 심어야 되잖아요. 대파 보통은 위에 뭐 자르고 심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자르고 심을 때 저 커피컵 크기가 한 10cm가 좀 길이가 넘어요. 저기에다 밑에 아까 손가락 쏙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게 대파를 쏙 집어넣습니다. 3분의 1 정도 집어넣습니다. 너무 잡아당기면 쏙 빠지니까 안 되고 3분의 1 정도만 뿌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대파 수경재배 준비 끝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흙을 한 1cm 채웁니다. 보통 보면 대파는 북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거 북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컵을 최대한 기른 거를 제가 모았어요. 왜냐면 10cm 이상 돼야지만 대파 나중에 흰 부분이 10cm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파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제가 흙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물은
저 뿌리 한 1cm 정도만 물이 잠겨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태양열로 해서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줍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저 뿌리에 살짝만 물이 닿여 있거든요. 물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이제 순환을 해요. 아침에는 좀 약했다가 오후가 되면은 물줄기가 좀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이라 물 한번 보시면은 물이 한번 쫄쫄쫄쫄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아침이에요. 이따 오후 되면 물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수경 재배하게 되면 액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액비 안 넣고 일반 텃밭용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 줌씩 넣어줍니다. 한 보름에 20일에 한 번씩 한 줌씩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물이 조금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물이 좀 세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오후에요. 지금 흙이 많이 채워져 있죠? 흙이 많이 채워져 있고 대파 보시면 뭐 약간 좀 많이 자란 것도 있고 덜 자란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흙은 다 채웠어요. 흙은 다 채웠고 흙은 더 이상 안 채울 거예요. 왜냐면 밑에 부분 한 10cm 정도의 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파가 지금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옮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좁아요, 공간이. 그래서 좀 약간 큰 데로 옮기려고 지금 다시 대파 수경재배 화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만들어 놓으면 대파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 수경재배 여러 가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페트병, 아니 커피컵이죠. 커피컵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대파 뿌리 밑에만 살짝 닿아야 되잖아요. 그 위치만큼 배수구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는 검정색 멀칭 비닐로다가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페트병 들어갈 위치에 이렇게 X자로다가 칼집을 내어줍니다. 물을 채워주면 끝이에요. 이거 상자 만드는 영상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게 되면 대파 수경재배 치시면은 아마 처음에 이렇게 올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추 상자 만드는 방법 자세히 나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저 상추가 조금 보이죠? 저것도 수경재배예요. 저기 있는 물이 한 바퀴 돌아서 대파에 들어가서 대파에 있는 물이 다시 상추 있는 데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추에 쓰는 수경재배 물이나 대파에 쓰는 수경재배 물이나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약을 주게 되면 상추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저게 일반 수경재배가 아니라 아쿠아포닉스예요. 저기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꾸라지가 있기 때문에 약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대파에 약 주게 되면 미꾸라지 뭐 다 죽죠. 그래서 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친환경 재배예요. 근데 대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고자리병 하나도 없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고자리병 약을 언제 치는지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대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위에는 지금 흙이 뽀송뽀송 말랐잖아요. 왜냐면 뿌리 쪽에만 물이 닿여 있기 때문에 흙에 물이 젖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비가 오면 젖겠지만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위에는 다 이렇게 항상 말라 있습니다. 뿌리 쪽만 물이 닿여 있어요. 저 빈 공간은 제가 나중에 깻잎을 수경재배 할 겁니다. 제가 한번 뿌리 한번 볼게요. 뿌리를 보시게 되면은 뿌리 보세요. 잔뿌리 없죠. 굵은 뿌리만 있죠. 대파를 흙에다 심으면 잔뿌리가 많아요. 왜냐면 수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다 심게 되면 잔뿌리가 많은데 다른 거 한번 빼볼게요. 대파를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대파를 수경재배 하다 보니까는 잔뿌리는 없고 이게 굵은 뿌리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중간 영상에 보면 대파가 많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기존에 있는 뿌리가 다 썩어서 없어져요. 기존에 있는 뿌리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거기서 다시 새 뿌리가 나와요. 그 새 뿌리 나오는 기간이 짧은 애들은 더 빨리 크는 거고 그 기간이 늦은 애들은 좀 늦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리가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대파 엄청 많이 컸죠? 지금 뭐 수확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파 수경재배, 제가 대파를 수경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영상을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파 수경재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파는 수경재배가 안 되나 보다. 안 되니까 영상이 없죠. 근데 제가 그걸 왜 안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대파는 왜 안 될까? 왜 수경재배 영상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뭐 없으니까요. 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보다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대파 수경재배로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잘 되네요. 물 한번 볼까요? 물은 계속 순환이 돼요. 물은. 네, 잘 나오죠? 그래서 물이 좀 약간 색깔이 좀 약간 있죠? 이게 아쿠아포닉스라 제가 물고기 밥을 주게 되거든요. 물고기 밥이 약간 물 색깔을 좀 변화시키더라고요. 좀 깻잎도 보면, 예, 깻잎도 뭐 엄청 잘 자라요. 밑에 많이 따먹어가지고 지금 깻잎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깻잎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약을 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약침은 깻잎 못 먹죠. 깻잎 매번 따먹는데 약침은 깻잎 못 먹죠. 그래서 대파도 모종부터, 그러니까는 대파 잘라서 뿌리만 심는 게 아니라 모종부터 수경 재배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 손가락이 좀 약간 굵은 편인데 제 손가락 굵기만 해요. 옆으로 해도 제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시골 내려가면 대파 농사를 한번 해보는데 그냥 밭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경 재배를 해서 대파 농사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뿌리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까 중간 영상의 뿌리랑 지금 뿌리랑 크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숫자만 많아졌어요. 이 잔뿌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파도 얘도 아는 거예요. 뭐 물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엄청 튼실하잖아요. 물을 찾아갈 이유가 없으니까는 뿌리가 길게 자랄 필요가 없어요. 뿌리 숫자는 많아졌는데 뿌리가 길질 않아요. 잔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파 아주 잘 자랍니다. 수경재배 대박이에요. 대파 농사죠. 대파 농사도 수경재배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노하우가 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길이기 한번 재볼게요. 진짜 뭐 60이 되는지 70이 되는지 중간 거 한번 길이기 재볼게요. 중간 거 길이기 재보면은 지금 제가 50cm짜리예요. 지금 50, 한 60대요. 60 정도 되고 밑에 그 커피컵이 한 10cm 되잖아요. 그럼 70이란 얘기예요. 지금 대파 길이기가 한 70 되는 거예요. 70. 굵기도 한번 재볼게요. 굵기도 진짜 뭐 제 손가락이 굵은지 안 굵은지 굵기도 한번 재볼게요. 제가 지금 기억자 자라서 굵기 한번 재볼게요. 굵기도 자세히 보시면 한 17, 18mm 나와요. 굵기도 한 17, 18mm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꽃대 올라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굵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중에 수확할 때 진짜 얼마까지 자랐는지 나중에 수확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텃밭 농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이요. 한 3개월 이상 걸려요. 얘도 보세요. 얘도 5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하면 6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뭐 하나 만들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3개월 정도 이상 있어야 영상을 하나 올리니까 봄에 심게 되면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봄에 심게 되면 저는 가을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심는 방법 올릴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영상 매번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토경 재배하는 방법. 토경 재배도 역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3일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대파 몇 개가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이틀 동안 비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굵기가 한 뭐 18mm? 예, 그 정도 돼요. 굵기가. 대파 고자리병 예방하는 거 저는 방법이 처음에는 대파 심을 때요. 토경 재배할 때는 일단 그 흙에다가 고자리병 약을 섞어요. 섞은 다음에 한 이틀 동안 둬요. 둔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파를 심어요. 일단 예방을 해요. 나중에 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방만 해요. 예방만. 그런 다음에 고자리병 약을 이틀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대파를 심어요. 또 대파 심을 때도 어떻게 심냐면요. 수경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대파 심을 때 그릇에다가 고자리병 약을 탄 다음에 모종을 한 10분 정도 담가둬요. 그 모종을 수경 재배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대파할 때도 써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방만 하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약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고자리병을 그렇게 예방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고자리병이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안 생기기를 바라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고자리병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파 농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누구든지 대파, 숙연 재배는 좀 그러리 복잡하니까 대파, 토경 재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도능이었습니다.